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저희 합판주 먹을 때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하는 단수대 의자에다가 저 의자 이쪽으로 옮기고 의자에다 올려놔. 그리고 파란색이 이쪽, 그다음에 빨간색이 왼쪽, 빨간 쪽에 놓는데 네. 오른쪽에 파. 그다음에 쌀 저쪽에 이쪽 거기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조는 이쪽, 그다음에 쌀은 이쪽.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거 알려줘야지. 그게 알려주는 거야. 지가 다 지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술 다 차렸는데 뭘 이런 식으로 해. 아니 그 다시 이제 술잔은 밥 여기다가 놔주고 젓가락 밑에 놔요? 젓가락 하나씩 가운데 가운데 넣고 이렇게 넣고 이거 색깔은 쌀은 그냥 상관없어. 이게 다야. 이렇게 이거 딴 거는 필요 없이 이거 놓는 위치만 기억을 하면 돼. 이제 의미는 이제 정교님이 알려주실 거야. 설정. 아 우리 술병은 혜진아 어디 갔어? 우리 그거 술 하나 병 있지? 도자기병. 그거 2개만 줘. 아 냄비 안에 있는 술병 있지? 냄비 꺼내는데 방에. 일단 놔. 팔 좀 내리고. 왜 긴장되냐? 친구가 입으니까? 쟤는 영상 찍으면서 계속 침 흘리고 있더라. 우리 전통 혼례의 기본상이에요. 이게 기본상. 옛날에 전통 이제 우리 제사 지낼 때 지난번 흑전대제 할 때 진설도라는 건 이제 제사 상차림 진설도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혼례를 할 때도 의궤에 이제 뭐를 올린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거에는 딱 요거밖에 안 나와요. 이게 기본상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저 기러기는 백년 해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신랑이 장가들 때 저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장모한테 주면 하나를 갖고 와요. 한 쌍이 아니고 하나를 가져오면 갖고 와서 이제 제일 이제 이 혼례식의 첫 번째 행사 순서가 전안예예요. 전안예. 그게 안이 기러기 안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를 전하는 절차, 전안예를 하는데 장모한테 저걸 줍니다. 그러면 장모가 저걸 받아서 이제 신방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를.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닭이 올라가죠. 닭, 생닭, 살아있는 닭.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 혼례하면 동물 애호가들한테 맞아 죽고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제 닭을 안 올리고 저걸 올리고 또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 시골집 가면 다 닭을 키웠으니까 뭐 실한닭 잡아다가 하긴 했는데 요즘은 닭을 잘 안 키우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살아있는 닭을. 또 살아있는 닭 결혼식 한다가 한 마리 사와봐야 처치도 곤란하고 끝나고 나서 일단 이제 기러기를 대신하는 거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석전할 때도 쌀하고 기장 올라갔죠. 이거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원시 시대 이후에 농경 사회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심은 곡식이 뭐였을까요? 우리 아니 기장. 기장. 그래서 올라. 쌀이 아니에요. 그때 농사라는 거는 쌀이 아니고 기장이에요. 그래서 기장. 땅에서 나온 곡식 중에서 우리 사람이 제일 많이 먹고 제일 귀하고 오래됐고 그런 거.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거 두 개,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절반 이렇게 나누는데 저쪽에 남자 쪽, 이쪽이 여자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쪽이 양, 이쪽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밤하고 대추는 나무에서 물론 나무가 땅에서 자라서 나는 거긴 하지만 공중에 떠 있죠. 하늘에서 나요 이런 거란 말이죠. 하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 그죠? 지. 그 다음에 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니고 다 그 사상이 유교 의식, 유교 사상이 다 이렇게 기본해서 그걸로 그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의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게 초래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올리는 가장 중요하고 큰 절차. 그래서 처음 치르는 거라서 초래라고도 해요. 이 초래청. 초래청은 집의 바깥마당. 향교로 치면 여기는 안마당이고 저 밑에가 바깥마당이죠. 바깥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안마당이 바깥마당에서 하는데 바깥마당에서 반드시 초래청을 치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옛날에는 이렇게 늘어지는 그 100%로 만든 천이죠. 광목으로 만든 천막. 그렇게 해서 대나무로 받침해서 세우는 천막 세워서 상을 치는데 이 초래청을 또 우리가 결혼을 흘리는지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례청이라고도 해요. 흘리는 거. 그래서 초래 또는 대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 옛날에는 결혼식이라는 게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래 또는 대례. 그래서 장가 간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집으로 가는 거. 장인 장모집으로 가는 거가 장가. 집가자. 장이 사는 집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장가 가는 거예요. 끝나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이 집으로 가는 거를 시집 간다. 여자는 시집 간다. 시댁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철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사철나무는 절개와 절이를 얘기해요. 절개. 여자의 절개, 남자의 절이. 그래서 절이라는 거는 친구 간에, 또 군신 간에 그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게 사칠이고 그래서 지금 이 소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원래 소실은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네. 연결이 돼서 올려놓고 이게 기본이고요. 의교에는 여기서 촛불 올리는 거 없어요. 촛불. 근데 요즘은 이제 서양식으로 변형해서 하다 보니까 뭐 촛불도 올려놓고 양쪽 부모님 이게 우리 전통 혼례에는 양가 부모가 하는 절차가 없어요. 네. 그게 장모가 저 기러기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댁은 장가를 갈 때 부모들 안 와요. 안 오고 누가 오냐면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도 한 명이 오든지 그러면 보통 뭐 작은아버지든 큰아버지든 뭐 그런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대갓집이면 사대집이면 그 집에 집사가 와요. 집사. 재산을 받으면 집사. 신랑을 데리고 오는 거죠. 수행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절차가 없어요. 근데 요즘 서양식 결혼식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하는 게 없으니까 촛불을 놓고 양가 부모가 나와서 점화를 해요. 한쪽 양쪽에 서갖고 부모가 촛불에 불 붙이는 거 이제 그 순서를 넣어서 해줬는데 그거는 뭐 우리 전통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그냥 흑백 논리로 볼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우리가 배운 거에는 그런 거 없다 뭐 틀린 거 아니냐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제일 맞아지고 쉬워요. 그러니까 의궤는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집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순서나 절차 이런 거 갖고 맞다 틀리다를 논하지 말아라. 그 집에 대갓집에도 결혼식 할 때 그 집에 가풍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고 단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난번 석전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는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늘 동쪽.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동쪽 서쪽 이렇게 하면 얘들은 나침판 놓고 진짜 동쪽 서쪽으로 하지. 그게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이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양이나 집의 구조나 뭐 이런 걸 따라서 상을 딱 놓으면 이제 여기서 홀기 이건 이제 홀기인데 홀기를 읽는 사람을 집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례가 어느 쪽에 서느냐. 그러니까 집례가 서는 쪽이 북쪽이에요. 나침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공자님도 상이 제사상 지난번 넣을 때도 집안 구조에 따라서 상 놓는 자리가 북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할 때. 마찬가지로 집례 자리가 정해지면 그 자리에서 기존으로 이제 남북으로 상을 이렇게 놓고 집례의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그 나침판으로 동쪽 서쪽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는 늘 지형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가 이제 신랑이 동쪽, 신부가 서쪽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실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통 혼례에도 입장식이 있어요. 입장식. 일단 홀기 하면은 이제 동쪽에 들어와 서시오 이제. 근데 신랑은 그냥 와서 이제 동쪽에 이렇게 딱 서면 되는데 신부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신부는 방에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100% 깔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얀 천을 밟고 와요. 그냥 이렇게 흙발방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장가를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은 신부집에서 3일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같이 신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신부집의 그 가풍도 좀 이렇게 보고 살림살이도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이 옛날에는 중매 결혼이니까 신랑 신부가 미리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맞선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낯선 남자를 보는 거죠. 예? 적응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적응 안 되면 예. 어? 적응 안 되면 적응 안 되면 뭐 그냥 혀를 깨물든지 그날 뭐 어떻게 짐 싸갖고 어떻게 마당 세우고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야죠. 그래갖고 강원도 가서 화전일고 하래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집에서 머물고 가면 옛말에 이르기를 신부가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김머거리 3년, 봉사 3년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낯선 집에 가서
근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인권 차별 아니냐, 막 너무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왜? 다른 문화에 가서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적응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 집안의 가풍을 익히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걸. 그러니까 보고도 때로는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척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 집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고 저건 아닌 거 싶은데 있잖아요. 그래도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윗사람이 욕하고 혼내고 뭐 싫은 소리하고 누가 와서 이런 이들을 흠잡는 참고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살고 나면 그 집안의 어떤 모든 돌아가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렇게 잘 10년을 견디면 그 다음에 한 10년쯤 되면 시어머니가 집안에 열쇠꾸러미를 줍니다. 국간, 키부터 다 줘요. 모든 경제권을 다 줘요. 키가 넘어가면 뭐 땅 문서, 집 문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10년이 되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애도 낳고 애도 어느 정도 크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교육이니 뭐니 다 자기 손 안에 다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신랑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남자들이 예전에 한참 하기 좋은 말이 뭐였죠? 칠거지야. 여자들 뭐 그 소방 놓는다 얘기 많이 하잖아. 너 그따구로 하면 소방 놓는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소방 놓는 거 그것만 알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뭐 그래서 그 소방 놓는 거 보고 아니 그럼 남자가 잘못하면 남자는 안 쫓겨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왜 여자만 소방 놓냐 당하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정말 반만 아는 거예요. 칠거지약에 여자가 그 행실을 바로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칠거지약에 해당돼도 여자를 소방 놓을 수 없는 조건이 또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그 조건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시집을 와서 시부모 상을 3년 상을 같이 치렀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돼도 소박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 제사를 물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방송 중이니까 틀린 말하면 안 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 소박을 놓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 상을 모셨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 그 집안에 키 받았지. 저기 그 3년 상 치렀지, 시부모 상 치렀지. 뭐 이러면 어떻게 뭐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자가 여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건드려. 절대로 자기 본부인한테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 예,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남자가 이제 위에 이렇게 이제 뭐 저울줄을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말 안 듣고 함부로 밖에 나가서 사고 쳤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윤병준 저기 손세조 박사님 답사 생기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몇 번 들었지만 그 남자 집안이 가세가 없을 경우에 여자하고 혼사를 맺어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물려주면 여자한테 다 갑니다. 이어받을 자식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남자도 거꾸로 마찬가지. 남자도 시집 잘 가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처갓집 재산이 전부 남자한테 다 갑니다. 왜냐면 처갓집에 재산이 있는데 처갓집이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게 딸한테 오잖아요. 누구한테는 줘야 되니까 재산을. 그러면 딸이 가지고 뭐 그거를 시댁에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시댁으로 갑니다. 재산을. 왜냐면 여자가 죽었으니까 누가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는 집안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장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가요. 엄마 재산이. 아버지 죽으면 그것도 아들한테. 근데 엄마가 죽은 처갓집 재산을 아들이 있는데 신랑한테 바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옛날에는 막 굉장히 여자들 무시하고 그렇게 집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남자 위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자가 시집가서 10년 되기 전에 예? 집안의 무슨 권리를 잡고 어떤 그리고 물려받기 전의 얘기고 그거를 물려받으면 파워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또 신분제가 모계를 따랐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들이 무시당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양반이어야 자식이 양반이에요. 엄마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노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양반을. 그리고 서얼이고 결혼하지 않은 노비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첩을 드릴 때 반드시 본처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본처가 노하면 첩 못 드립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이 무시당하던 시대가 아니라 혼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을 보는 거예요. 집안을. 그 다음에 집안이라는 게 또 외부로 알려진 거하고 내부 사정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안만 보고 결혼을 했던 건 아니고 자식을 드릴 때 결혼을 드릴 때는 며느리나 아들을 사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두 번째로 엄마 누구 자식 엄마가 자당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을 놓고 자식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에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는 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얘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으면 자식이가 나가서 잘하면 뭐예요? 아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래서 엄마의 인품을 봅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 엄마가 그 집의 안방마님이 성품이 어떤지 탐문을 하는 거예요. 동네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평이 좋다. 뭐 인품이 온화하고 학식도 있고 막 이러면 자식은 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엄마가 시키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며느리를 들여야 내 손주가 나왔을 때 이 엄마가 지가 집에서 배운 대로 교육을 잘 시킬 거잖아요. 자식을. 그죠? 못 배우는 사람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건 학식을 반드시 학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 예법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식을 교육시키는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지식은 시댁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서당이나 뭐 훈장님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인품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가르쳐 놓고 잡아놓지 않으면 그 후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품. 그래서 인품은 반드시 7살 이전에 잡아야 돼요. 7살이 넘으면 성격은 절대로 인성은 못 가르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살부터 7살까지 그거를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돼서 오면 이제 뭐 사주 보고 날 잡고 일해서 장가를 오면 기러기 바치고 이제 혼례를 하는데 혼례는 간단합니다. 모든 의식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제천의식이에요. 제천의식. 그래서 첫 잔 술을 받아서 사방 신에게 먼저 술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니까 술잔을 첫 잔을 받아서 땅에다가 이제 부어요. 3번에 나눠서 보는 거는 천지신명,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신,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귀신들 다 골고루 나눠 먹으라고. 3번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소를 버릴 때 3번에 나눠서 버리는 거는 천신, 그 다음에 지신, 그 다음에 공중에 이렇게 떠댕기는 잡신들 이렇게 나눠 먹으라는 뜻이고 주변에 달라붙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은 서로가 이제 한번 이제 나눠 먹는 술이에요. 이제 서로가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식 하면 제일 먼저 술 하면 또 뭐 있어요? 다 하는 거 우리가 다 하는 거. 술? 결혼식 할 때 먹는 술. 먹는 술? 한주.
응? 합판주? 그렇지, 합판주. 둘이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합판주 제일 중요하죠. 세 잔 술 마시고 끝나요.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외에는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그 절수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거가 있는 이유가 이거는 용도가 뭐냐면 얼굴 가리는 거예요. 신부가 절대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절할 때 식하는 내내 이 절수건으로 자기 눈 밑에까지 팔 아프죠. 네. 그래서 양쪽에 수모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잡아줘야 돼 팔을. 안 그러면 팔 떨어져. 겨드랑이를 잡아서 겨드랑이를 당겨서 잡아서 절할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양쪽 수모가 힘줘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절할 때 엉덩방아 찍고 일어날 때 옆으로 쓰러져요. 옆에서 저희 수모가 힘을 안 주면 그냥 잡고만 있고 폼으로 신용으로 잡고만 있으면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잘 해야 되고. 플레이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양쪽에 이제 수모라 그러는데 수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자 집에 이제 그 옛날에는 노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감집은 그렇고 일반 평민들은 노비가 없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의 친척 중에 누가 하든지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당의를 입었는데 우리 이제 한복 이제 옷이 없어갖고 이제 이거 당의를 입히는데 수모는 그냥 일반 한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평소에 입던 옷 중에 그냥 깨끗이 빨아서 입고 대감쯤에는 노비가 하는데 노비들이 입는 옷 그냥 입히고 이게 대례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었겠으니까 노비들이 노비한테 그냥 옷이라도 좀 깨끗한 걸로 하나씩 해줬겠죠. 수모들한테 양반집은 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고 원래 당의는 아니에요. 당의는 궁중에서 나인들이 입는 옷이 당의예요. 그러니까 일반 한복을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이제 아까 집사 얘기했죠. 집사라 그래요. 저 두 사람은 집사인데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행사 도움이에요. 저기는 술 따라주고 이렇게 해주는 도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홀기를 일러주는 게 집례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서양식은 주례라고 그러죠. 집례가 있고 그렇게 이제 저기서 얼굴 가리는데 여기서 남자는 이걸 얼굴 가리는 거예요? 예, 그게 얼굴. 들어올 때 입장할 때부터 이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 시작할 때 절할 때부터 이제 내려놓고 하는데 신랑은 얼굴을 보여줘도 신부는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전환례라고 그래서 주인 영소 우문회 그럼 이제 주인이 이제 여기 주인은 이제 장모 얘기하는 거예요. 자인이 문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아들여라 이제 시집을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딱 혼례식 날 맞춰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신랑은.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하겠다 그러면 저 집 밖에서 자고 뭐 주막이나 이런 데 자고 혼례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부 어머니 가서 맞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시자가 이제 시자 집안 이종 시자가 기러기를 안고 신랑을 이제 제자리로 안내하고 이제 전환례 그러면 신랑이 신부 어머니한테 장모한테 기러기를 주고 기러기를 줄 때도 보아노자 기수 그래서 이제 신랑이 기러기를 머리를 왼쪽으로 가게 이런 방향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해서 앉고 이제 주는 거 이제 북쪽으로 보고 앉아서 주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교배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처음 인사 올리는 자리입니다. 교배례. 서지 동서 그리고 신랑이 초래청 동편에 자리를 잡는다. 그다음에 모두 부축 그러면 신부의 시자가 신부를 부축해서 배포를 밟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서쪽으로. 이제 서동 부서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 그러니까 신랑이 왼쪽이죠 동편 신부의 서편에 이제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관, 진세, 서우, 남부, 관우부 손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제 손을 닦으세요. 이제 그거랑 이제 전화 주시면 절수건
백 바깥으로 해서 손 내밀어서 이제 심으면 돼요. 눈을 씻고. 이제 지금 여기도 이 안에 보면 이 소매에 이렇게 수가 나져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수가 나 있는 옷을 입을 때는 원래 절수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한복이라도 이렇게 수 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비싼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수건이 이게 겁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수를 놔줬을 때는 이걸 안 쓰고 없을 경우에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서부 종자 옥지. 야 이거 손 씻었고. 그다음에 부선 재배. 그러면 신부가 먼저 두 번 절을 합니다. 신랑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절을 두 번 합니다. 같이 힘 안 앉아. 주니까 이렇게 엉덩이 툭 떨어지잖아. 같이 앉아. 그렇지. 겨드랑이를 바짝 올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 한 번 더 해야지. 재배니까. 같이 구부려. 그렇지. 니네가 양쪽에서 먼저 일어난 다음에 신부를 당겨줘야지. 같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신부 앉을 때 같이 앉고 일어날 때 먼저 수모들이 신부보다 부실해서 그래요. 네, 먼저 일어나서 당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 있을 때는 안 잡아도 돼. 이렇게 해서 자, 서우 답일배. 신랑이 답례로 한 번 절합니다. 절하세요. 신랑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네. 세배하듯이. 네, 선생님 손 모으고. 그거는 중국식이고 네. 잠깐만. 우리나라는 한 번에 두 번. 한 번에 선생님이 절할 때 절할 때는 손 모으고 일어나셔. 손 띄는 거는 부복. 이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 공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배웠잖아. 왼발 뒤로 빼고 그대로 여기 무릎을 여기다 닿으면 그대로 앉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발 빼서 뒤져놓고 손 이렇게 이 손을 아니 모으는 벌리 거야. 네 이렇게 모으고 네 그리고 적당히 너무 많이 한국식은 손 모으고 중국식은 손 띄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발 세우고 또 왼발 세우고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게 우리나라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학근예입니다. 행 학근예. 아까 얘기했듯이 천지신명에게 고하는 술잔입니다. 서읍 부각 괴제 괴좌.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각각 꿀 앉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앉으세요. 그대로. 신부도 앉으세요. 네. 무릎을 내서 손은 내리시고. 시자 진찬. 시자가 신랑 시자가 신랑 손에 술잔, 신부 시자가 신랑 술잔에 술잔을 서로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술잔을 집어서 주세요. 남자는 잡고 여자는 손모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을 네. 서읍 부재 주거요.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받아 눈높이로 받아들여 올려서 하늘에 서약하고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100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잔을 내려서 술을 바닥에다가 이제 붓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네. 해서 마음속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끝났으면 이제 배우래야 합니다. 배우래. 이거는 이제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신부 종자 작주 진 신랑. 신부의 수모는 술에 이제 털을 따라서 신랑에게 줍니다. 수가 아니 여기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그래서
저쪽 집사한테 주세요. 네, 받아서 신랑한테 줍니다. 신랑의 졸자. 그래서 이제 가슴 높이로 받들어서 술잔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서 배우자에게 나의 부인이 돼서 고맙소, 앞으로 잘 해주겠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마십니다. 잔을 들어서 잔 받침은 놓고 아니 이거를 주면 잔만 들으세요. 집사가 저기 잔 받침을 주면 제가 이렇게 주면 잔만 잔만 들고 이렇게 반만 드세요. 반만 드시고 놓으시면 저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숙모가 잔을 받아서 잔만 받아서 이제 나머지를 이제 먹여줍니다. 손을 띄고 있어도 돼요. 신랑, 종자, 작주, 진, 신부.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이거 3번 하는 거예요? 예. 반만. 다음은 이제 근배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인사의 뜻으로 술 받아 먹고 이제 이런 게 다예요. 훈련은 그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식으로 이제 하면 한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훈련. 행 근배례. 근배례는 이제 표주박단에다가 여기 표주박 있죠. 표주박단에다가 이제 술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지금 했던 것처럼 나눠서 마시는 건데. 저 표주박이 원래 날 때 저렇게 났죠. 그래서 저거를 반을 잘라서 속을 파내서 이제 바가지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저거는 뭐냐면 붙어 있는 거는 하늘이 원래 니들은 둘이 하나로 전지를 해준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생연. 하늘이 정해준 연분이다. 그래서 저렇게 있다가 이제 저거로 사람이 이제 반을 잘라서 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른 집에 태어나서 각자 따로 살아온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나서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대로. 참 신무한 뜻이죠.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표시화가 나고. 네, 그래서 양쪽으로 각각 하나씩 나눠서. 그래서 각각 술을 따릅니다. 주모가 받고 술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아니 술잔은 이제 다시 집사한테 주세요. 그래서 신랑 잔이 위로 가게, 신부 잔이 밑으로 가게 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십니다. 반만 마시나요? 반만? 아니요, 이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합쳐서 이제 가운데다가 다시 넣습니다. 이로써 이제 두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각 거음이라고 그러면 각자 이제 술을 마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예피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 숨어가 마셔. 신랑도 일어나시고 이렇게 술 마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신발을 이제 대회 끝났어. 그렇지 이제 들어가서 해 떨어지길 기다려야지. 근데 지금 지금 여기 한게 이것도 지금 6.25에서 나온 절차 사상입니다. 그죠? 그거하고 우리나라 전통 이제 천지신령한테 처음에 술 붓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템이지.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